혹시 우리 자녀가 보고 있는 관역이 엄마의 관역 아니었나요? 혹시 아빠의 관역 아니었나요? 중학생 이상이라면 친구의 관역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나만의 북극성을 찾아라. 목표, 진로 목표 꿈부터 진학, 학습을 건너 습관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진로의 커다란 의미입니다. 에디슨은 2000번 실패를 했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 2000개를 알았을 뿐이라고. 네, 이를 실자가 아니고 열매 실자라요. 열매실. 그렇죠. 진로에서 실수는 결국 열매가 되는 거죠. 자신의 꿈을 그린 진로 로드맵으로 꿈을 완성하라.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건 흥미와 재능입니다. 그렇다면 흥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생활 속에서 찾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큰 서점이나 도서관에 같이 가보는 겁니다. 가자마자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가는 코너,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코너가 어떤 코너였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책상 근처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 혹시 레고가 있는지, 연예인 사진이 있는지, 아니면 외국어 책이 있는지, 이 물건들이 바로 우리 아이의 흥미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넌 언제 제일 즐겁고 행복하니? 이 질문이 바로 흥미가 뭐냐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행복해하는 것, 그 리스트를 뽑아보면 거기에 흥미가 있거든요. 뭔가를 배우는데 남보다 요만큼 더 빨리 배우더라. 재능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마지막으로 만족감이 있습니다. 결과는 안 좋은데 아이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더라. 이건 나중에 발견될 수 있는 재능입니다. 그런데 재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재능 인터뷰입니다. 아이의 재능을 확인하는 재능 인터뷰를 하라. 아이가 5명을 정해보는 겁니다. 자기를 잘 알 것 같은 5명, 부모님이나 선생님, 학원 선생님, 친구, 동아리 선후배. 그 5명을 찾아가서 질문하는 거죠. 그동안 보시기에 제가 뭘 잘해 보이는지 하나만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나온 5가지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재능이었습니다. 남들이 인정하는. 만약에 겹쳐 나온다면 재능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흥미와 재능의 리스트를 뽑아보고 공통된 게 있는지 선을 이어보면 그게 바로 적성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진로 적성 검사를 다시 한번 연결해보면 거의 정확한 적성이 나오겠죠? 생각보다 아이의 흥미나 이런 적성을 찾는 과정이 좀 일상적이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간과하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생활 속에서 찾을 수 네. 있었던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잘하는 건 뭔지 꼭 찾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흥미와 재능의 리스트를 뽑아보고 공통된 게 있는지 선을 이어보면 그게 바로 적성입니다. 직업 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꿈을 탐색하라.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본격적으로 직업 찾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옷을 고르려면 옷가게에 가야 되죠. 그렇죠. 직업도 똑같습니다. 직업이 있는 옷가게에 가봐야 마음에 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직업으로 따지면 그 옷가게는 어디에 있을까요? 직업에 대한 정보들이 좀 모여 있을 만한 곳이 어디가 맞습니다. 있을까요? 그렇죠. 그곳입니다. 네. 첫 번째 장소는 직업 카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직업 카드에는 100개 내지 150개의 직업들에 대한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직업 정보 시스템 같은 국가에서 만든 사이트의 자료실에 가보면 직업 아울렛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신생 직업, 이색 직업, 세계로 가는 직업, 직업 전망, 유망 직업을 말하죠. 이런 직업 정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직업 카드를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구매한 뒤에 인터넷이나 서점에서. 네,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작은 카드인데 그 카드의 앞면인 직업명만 보고 3가지로 분류합니다. 왼쪽에는 좋아하는 직업, 오른쪽에는 싫어하는 직업, 가운데는 모르는 직업. 직업 카드를 분류한 다음에 2번째 단계, 모르는 직업을 들고 뒤로 돌려보면 직업 정보가 나오거든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적성이 필요한지, 전망은 어떤지,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지, 관련된 학과는 어떤 학과인지 이걸 읽어보고 다시 분류합니다. 좋아하면 왼쪽, 싫어하면 오른쪽. 좋아한다고 분류했던 그 카드를 들고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본 다음에 그 카드 중에 3장 정도의 카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있는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이렇게 3장으로 압축했을 때 그 3장의 직업이 우리 아이 인생 최초의
후보 직업들이었습니다. 이 직업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성 찾기 했을 때 자기 적성하고 연결시켜 본다면 그 지점에서 적성과 직업이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직업 카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약간 놀이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따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 선택하는 직업이 좀씩 달라지거든요. 바뀌겠죠? 네,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그게 스토리죠. 네. 그 앞서 얘기하셨던 그 인생 그래프 같은 거에 네. 그렇게 꿈이 바뀌는 과정도 좀 적어놓고 하면 재밌겠어요. 아,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직업카드의 내용을 거기 한번 체크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로드맵으로 자신만의 꿈을 완성하라. 우리가 꿈만 세운다고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지진 않죠. 그럼 이제 꿈에 맞게 걸맞게 자기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가장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미래 일기 쓰기나 미래 편지 쓰기 아니면 미래 이력서 만들기나 미래 명함 만들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지인들 훈련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상 훈련이라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생각만으로 100m 달리기를 해보는 거죠. 헬멧을 쓰고 하는데 실제 달리지는 않았지만 헬멧을 벗고 나중에 체크해보면 몸에 부착했던 그 센서에 근육이 실제로 활성화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요? 예, 뛰지 않았는데 상상만으로 근육이 활성화되는 거죠. 꿈에 대해서 생생하게 계획을 세우고 상상할수록 그 꿈이 더 가까워진다는 뜻이죠. 올해,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구분을 해놓고 그 시기에 나의 목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또 우선순위와 역할은 무엇인지 어떤 네트워크가 필요한지 비용은 어느 정도 들 건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종이 한 장에 내가 갖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건축가가 꿈이라면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에 진학을 해야 되겠죠. 졸업한 뒤에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따고 필수인 건축사 면허도 따야 되겠죠. 그 뒤에 건설회사나 엔지니어링 회사에 입사해서 실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자기만의 건축사 사무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경로로 가야 되고 준비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적성이 필요한지를 정보를 찾은 다음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 이게 직업 로드맵인데요. 그런데 그 로드맵을 본 아이들은 이제 현실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실제로 입시에서도 이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죠. 건축가가 꿈인 학생은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율활동은 자기 도시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물 10개를 정해서 사진 찍고 의견을 다는 겁니다. 나라면 이렇게 설계했을 텐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하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자기 꿈과 관련된 활동을 하나씩 찾다 보면 그게 활동 로드맵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을 찾아서 재밌는 거 하나씩 하다 보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면서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공감형 부모가 되어주세요. 아이들하고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공감형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하고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여행 가는 것보다 주변에 강연회가 있으면 아이하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아이들에게는 이제 부모님 말고 제2의, 제3의 소통 통로가 필요합니다.